옛날 봄날 궁금하지 하이 신세계. 안녕하십니까. 신세계 만화 머더사 얼주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만화 시간이에요. 오늘 또 제가 전해드리는 만화 시간인데, 여태까지 우리가 뭐 유명한 작가님들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번에 우리 했던 게 우리 얼추도사님이 하고 이미지 안 맞는 순정 만화를. 근데 그 순정 만화라고 하기에는 좀 내용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순정 만화는 아니었어요. 좀 옴니버스식이고 네. 좀 스럽지 않죠? 그렇죠. 많이 스럽지 않아. 황민아 작가라고 하면 정말로 전형적인 아주 그냥 순수한 어떤 그런 순정 만화 같았어야 되는데, 뭔가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만화였는데, 오늘 전해드릴 제가 만화는 순정 만화예요. 또 순정이에요? 네. 근데 순정인데 좀 다른 순정입니다. 정통 순정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혹시 성인 만화? 네, 성인 만화인데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성인 순정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인 순정이라고 하면은 정말 좀 그림이 야하거나 아니면 그 안에 나오는 내용이 좀 약간 퇴폐스럽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만화는 단 1도 없습니다. 그런 만화가 어떻게 있을 수가 예, 있어요? 성인 만화인데도 불구하고 순정 만화인데도 불구하고 좀 외설적이나 아니면 뭐 야한 그림이나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동화책, 예, 동화책 아시잖아요, 우리. 동화스러운? 예, 동화책 같은 그런 만화예요. 그림도 굉장히 편안하고, 중요한 건 배경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순정 만화라고 하면은 막 이렇게 테리수처럼 머리도 뭐 웨이브지고, 제가 그런 거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엘레강스하고. 예,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 만화 자체는 우리나라 조선시대 이런 느낌, 1950년대, 60년대 한복 입고 다니는 시절에 아주 시골에 그런 배경으로 만들어진 만화. 수달구지 막 끌고 싶을 그렇죠. 때네. 밭, 이런 옛날 농촌 풍경에 뭐 이런 만화인데, 배경은 좋겠네. 네. 자, 얘기가 좀 길어서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할게요. 자, 이 작가님은 김동화 작가님이세요. 동화스럽네요. 네. 근데 그래서 이 내용도 굉장히 동화스럽고, 그 동화스럽죠. 왜? 동화가 그랬으니까. 예. 네. 어쨌든 김동화 작가님이시고요. 자, 이 김동화 작가님 사진은 제가 앞에 이렇게 지금 저희 얼굴이 안 나오게끔, 아니 나오나? 이 사이에다 좀 띄워드릴까? 네, 띄워서 지금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분 이제 그 연세가 1950년생이세요. 그리고 사진을 보시면 50년생이면 그래도 지금 70이 넘으셨잖아요. 73 정도 되셨는데, 그 얼굴, 이 사진 얼굴은 한 제가 봤을 때 40대 찍으신 사진이 아닌가. 그리고 이 보면은 거기 앞에 이 데뷔 그 작품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솔직히 제가 이걸 왜 말씀을 안 드리냐면, 제가 딱 봤을 때도 제가 아는 만화가 없더라고요. 한 가지 더요? 네. 제가 순정 만화 안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잘 모르는 다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못 드리는 거고, 자,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목이 황토빛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름 좋네요. 제가 먼저 만화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황토빛 이야기. 그림이 굉장히 딱 봐도 그죠? 그냥 서정적으로 보이죠? 자, 이 만화는 총 5권으로 있습니다. 5권. 5권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이야기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인 만화예요. 그렇죠. 성인 만화고, 그리고 순정 만화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뭐 좀 에로틱하거나 좀 약간 섹슈얼하거나 뭐 이런 부분이 단 1도 없어요. 성인 만화인데? 네.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재미없는 걸로.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이거는 이거 남자분들은 그냥 보면 이거 여자분에 대해서 좀 많이 느낄 수 있고, 특히 여자분들은 제가 봤을 때 무조건 봐야 된다고 봐요. 지침서? 지침서 같은 거예요. 엄마들은 특히 봐야 되고, 딸 있는 엄마들은 무조건 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자신하게 말씀드리냐면은,
이 내용이 과부인 엄마가 어린 딸을 데리고 그 딸이 결혼하기 전까지 과정을 그린 만화예요. 이 주인공 이화라는 여자애가 7살 때부터 시집가는 17살 때까지 과정을 이 5편에 다 녹여서 그렸는데 이 어린 여자애가 궁금해하는 성적으로 궁금한 것도 있을 것이고 남자에 대한 궁금한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지루하지 않고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그냥 동화책처럼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전혀 야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봐봐요. 이 첫 번째 그림은 이렇게 꼬마 그죠? 이화랑 여기 스님하고 같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노는 사진이에요. 이거 보면 봐서 동화책 같잖아요. 자, 2편을 보여드릴게요. 2편을 보면은 얘가 조금 커서 그죠? 뒤에 가마가 아니죠. 이거 뭐라죠? 지게. 저도 볼게요. 지게 그림 이렇게 타고 있는 약간 이제 동화책 같잖아요. 그죠? 자, 이게 왜 19금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래요. 자, 세 번째. 이화가 걷고 있는데 뒤에서 이화를 좋아하는 남자가 위에서 꽃을 뿌리고 있어요. 약간 작업 들어가는 뭐 그런 거. 아, 이거 작업이 아니고요. 이걸 좋게 봐야 돼. 그러니까 단 EDPS로 보면 안 된다고, 이거를. 이거는 정말 순수하게 봐야 돼요. 자, 네 번째 그림이에요. 자, 이화를 태우고 배를 젓고 있어요. 노를 젓고 있죠. 이건 낭만적이다. 그죠? 자, 이제 마지막 편인데, 마지막 편을 보여드릴게요. 19금 만화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하가 지금 이 17살 때까지 사는 과정을 표지에 다 그려놨어, 지금. 그리고 17세에 결혼한다 그랬잖아요. 17세에 결혼하는, 이것 때문에 19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림 보여드릴게요. 확 뛰었어. 그죠? 이게 그림이 야한 그림은 아니에요. 근데 요 정도 그림이 가장 야하다는 거죠. 근데 내용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이게 이야기가 좀 지루하더라도 100% 다시 이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리고, 제가 얘기는 짧게 하겠지만 무조건 시간 되시면 이거는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강추입니까? 강추입니다, 강추. 이거 보시면, 내가 딸을 갖고 있는 아빠 입장, 엄마 입장,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여자들이 살아가는 걸 대충 간접적으로라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한번 진행 한번 해볼게요. 자, 요 배경은 그러니까 정확한 배경은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추측하기에 기차도 다니고 버스도 다닐 때면 1950년대에서 60년대. 장소 배경은 남원이에요. 전라도 남원. 그쪽. 네. 네. 그래서 모든 대화 내용이 전부 다 사투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단께 저랬단께. 네. 뭐 그랬지라우, 그랬지라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랬는가, 뭐 했는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좀 화소하니? 네. 잘하네. 아따, 그쪽이구만. 겁나 잘 알지. 그래, 겁나 잘하네. 남원이라는 곳에 주막이 하나 있습니다. 그 주막을 운영하는 주모가 여기 주인공의 엄마인 남원댁이에요. 아하. 이 남원댁.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과부예요, 과부. 남편이 돌아가시고 그 어린 딸 이화라는 꼬마애를 데리고 같이 사는 과부죠. 근데 주막을 하고 있어요. 주막이 뭐예요? 술 마시고 식사하는데요, 밥 먹는데. 그렇죠. 그러면 남원에서 마을에서 농사하는 사람들, 아니면 지나가는 행인들, 행상들, 그러니까 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다 와서 먹고 술 마시고 그리고 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술집이에요, 술집. 그러면 교육상으로 굉장히 안 좋잖아요, 거기가. 그죠? 왜냐면은 이 주인공 이하가 나이가 어리다 보니 엄마 나이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건 남원댁한테 또 과부니까. 과부니까. 직접 얼굴도 굉장히 이쁩니다. 제가 얼굴 띄워드리는 거 보면은 굉장히 이쁩니다. 그래서 이 남원댁을 어떻게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동네 사람들부터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주모 막걸리 한 잔 줘. 그러면 그냥 달라 그러면 되잖아. 막걸리 잔 비었으니까 빨리 와서 술 따러. 막 이런단 말이죠. 오늘 나 한가해. 오늘 나 밤에 당신 외롭지 않은 남원댁? 나 힘 좋은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남원댁은 되게 현명하게 대처를 해요.
그런 저기 힘이 있으면 가서 농사 질 때 열심히 쓰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원댁이라는 그 이미지가 모든 사람들한테 처음에 남원댁은 절대 불가침 영역이야. 저 여자는 말은 내가 맞게 할 수 있어도 금남행. 절대 저 여자는 넘어오지 않는다는 건 다 알 정도의 그 정도의 그거를 다 갖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무식하게 뭐 강제적으로 뭘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것도 통하지 않는 그런 여자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딸이 문제죠. 이화라는 딸은 7살밖에 안 됐고 아무래도 그 주막에 있다 보면 사람들 대화하는 얘기를 맨날 듣잖아요. 그럼 얘는 엄마한테 가서 그러죠. 엄마, 저게 무슨 뜻이야? 왜 엄마한테 저런 얘기해? 근데 엄마는 그런 얘기가 사는 얘기고 세상 사는 얘기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힘들게 일했기 때문에 저렇게라도 해서 말로 풀어서 스트레스 받고 내일 가서 다시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잘합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게 엄마가 설명을 해줘도 이화도 이제 여자니까 남자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궁금한데 그거를 엄마한테 뭐 물어본다고 엄마가 이렇게 현명하게 가르쳐준다고 얘가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그 느끼는 건 어디서 느끼냐? 또래 친구들한테 느낍니다. 근데 얘가 이제 이화가 한 10살 정도 됐을 때 친구들끼리 벌써 남자, 여자 친구들이 뭐 같이 뭐 서로 막 자기 모두 보여주고 왜 너는 남자애들이 왜 나는 뭐가 있는데 너는 왜 너도 있냐? 그러니까 이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엄마가 내 거는 되게 비싼 거라 남한테 보여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여기 저리 뭐 그런 거네요. 그런 건데 이제 그 남자애들은 그러죠. 야, 네가 얼마나 비싼 거 나는 막 자기 거 보여주면서 야, 난 네 거 비싼 거 한번 보자. 내가 뭐 과일을 줄게, 뭐 해줄게. 이화는 절대 보여주지 않았어. 창피하다고. 그리고 나는 그러기 너무 싫어. 근데 이래는 궁금한 거지. 보고는 싶은데. 그러니까 엄마한테 와서 물어봅니다. 엄마, 왜 동출이는 왜 고추가 있는데 나는 고추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물어보는 그 어렸을 때 그런 거예요. 그럼 엄마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는 남자들이 갖지 못한 거를 더 중요한 걸 갖고 있어. 그게 바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이렇게 지금 성교육처럼 그걸 되게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설명하는 게 아니고 무슨 조선시대 무슨 저 교수한테 얘기하듯이 굉장히 고급지게 얘기를 합니다. 아름다운 성 지침서네요. 그렇죠. 근데 아름다운 성 지침서도 이걸 못 따라. 이거는 스스로 느껴야 되는 게 많아. 이게 뭔가 대놓고 이걸 하지 마라, 이게 좋다, 이게 나쁘다, 이게 아니라 이거는 본인이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거보다는 이게 더 좋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때문에 조금씩 이제 이성에 대해서 조금씩 궁금한 것도 좀 알아가게 되고 관심도 좀 많아집니다. 그런 찰나에 엄마가 계속 그 철벽만 치고 사는 철벽녀인데 어느 날 밤에 늦게 이방인이 찾아옵니다. 집으로. 사랑방송님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랑방은 딴 방 얘기고 다른 방이 사랑방이잖아요. 근데 이완의 집은 방이 하나밖에 없어요. 어느 한 분이 딱 찾아와서 밤에 좀 식사를 할 수 있냐, 잠을 잘 수 있냐 물어봅니다. 근데 이제 이 남원댁도 일단 외롭기도 하지만 딱 봤을 때 관상이라는 게 있잖아. 근데 이 남자를 딱 보니 마음이 탁 풀어집니다. 아티스트였습니까? 그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일단은 그렇다고 처음부터 오자마자 주무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 저희 집은 식사는 만들어 드릴 수 있는데 잠은 저희가 방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저 밥이라도 좀 한 끼 해달라고 그래서 방으로 일단 드시라고 해서 방에 놓고 음식을 해다 줍니다. 그리고 아니 왜 방에 들자고? 아니, 그럼- 마당 있잖아, 마당, 주방 마당. 추우니까 그래서 겨울이에요 배경이. 그래서 그때 또 비도 좀 왔어요. 남원댁이 장작도 열심히 뗍니다. 추우니까. 그냥 이 마음가짐이 되게 따뜻한 분이에요, 남원댁이. 네네. 그래서 앉아서 이제 밥을 먹는 동안에 물어보죠.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아까 얼추도사님 말씀드렸듯이 아티스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이 아티스트지. 그때 당시에는 장돌병이라고 그래갖고 장마다 돌아다니면서 지금은 지금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분들을
혁필장수라고 했더라고. 혁필장수. 어. 그 혁필장수가 뭐냐? 붓 하나 갖고 여러 가지 물감을 갖고 글씨를 써요. 그리고 그 글씨에다가 그림을 되게 멋있게 용 그림을 그린다든지 나무를 그린다든지 막 이렇게 해서 제가 또 여기다 좀 올려드릴게요. 요런 식으로 쓰는 그 장수예요. 왜 장수라 그러냐? 요거를 그림을 파는 거니까. 그래서 이 그림을 파는 장수예요. 그 혁필장수라고 그러는데 아티스트지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화도 그 아저씨 직업이 뭐래요? 엄마한테 물어보면 혁필장수. 그 혁필장수 어르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혁필 오빠가 뭐 이래도 돼요. 혁필이 오빠라고 안 해. 그러면 임혁필이 나올까봐 저 혁필 장수 어르신이라고 그러더라고. 밥만 먹고 가기로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밥을 막 먹고 있는데 이화가 느낌이 엄마가 맨날 그 밥 만들면 약간 허공에 멍하니 때리고 이렇게 외로움을 앓은 거지. 그러니까 이화가 밥 먹는 도중에 저 잠깐 달 좀 보러 올게요. 그래서 잠깐 자리를 비워줍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 마음도 화하고 허벅지도 좀 그렇고. 그 허벅지 그거 모르지. 어린애니까. 근데 다 이게 느낌상으로 말은 뭔가 표현 못하지만 자리를 비켜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혼자 뭐 달 보러 간다고. 그래서 혼자 뭐 문만 열고 나가면 달이 보이잖아요. 혹시 뭐 밖에 담배 피러 가는 건 아니고. 10살짜리가 헛소리 하지 마, 임마. 그거 딱 들어오는데 이 대들보에 놓인 신발을 그 고무신을 보고 이하가 못 들어갑니다. 왜요? 대들보에 맨날 엄마 자기는 자기가 고무신 신고 나오잖아. 그래서 들어갈 때는 대들보에 항상 엄마 고무신 한 켤레밖에 없는데 남자 고무신 한 켤레가 이렇게 두 켤레가 있는 거예요. 그거 보는 순간에 이제 누구 생각이 나겠어? 아빠. 얘는 얼굴도 모르는 아빠 생각이 나는 거지. 엄마, 이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얘가, 엄마가 저렇게 신발 한 켤레 더 있는 것 같고도 굉장히 즐겁고, 목소리 자체도 틀려지고, 그래서 얘가 밖에서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혁필장소 가야 되는데, 안 가, 또. 못 간 거, 그러니까, 그런 거 없어져요. 그 다음날로 밖에서 장면이 나와요. 그 뭐 썸이 난 거네. 그렇죠. 근데 이제 혁필장수가 이럽니다. 남원땡한테. 정말 너무 이 장작을 잘 떼줘서 너무 몸이 편안하게 있다 갑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겠지. 어쨌든 뭐. 이게 너무 이 책이 서정적이라고. 동화책 같은 책이라고. 알았다고. EDPS 작가 좀 상가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 장작 너무 잘 떼줘서 고맙다고 하니 남원땡이 뭐라 그러냐면 장작 많습니다. 와, 다음에 오실 때 장작 더 많이 떼어드리겠습니다. 한 거야. 그랬더니 자주 오란 얘기네. 물론 그건데 이제 그거를 되게 고급스럽게 얘기를 한다니까. 고급스럽게 쌈말 같이 얘기하지 않고 누구같이 이렇게 쌈배 같이 얘기 안 한다고. 그래서 그 혁필장소 가면서 그럽니다. 붓을 하나 주면서 이것 좀 보관 좀 해주실 수 있냐. 아니, 콩 얘기래, 콩. 붓 얘기한다고. 콩이라고. 붓 알았다고. 붓을 이거 좀 보관 좀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원택이 아니 붓을 왜? 제가 그래야 다음에 이거 찾으러 온다는 핑계로. 고단수네, 고단수. 근데 뭐 너무 뻔한 것 같지만 이 책 만화책으로 읽으면 완전 다른 분위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상상으로 하면 이렇게 EDPS밖에 안 돼, 진짜로. 근데 저도 충분히 이해한다니까. 근데 실제 만화를 보면 그런 생각 전혀 안 들어요. 붓을 되게 어떻게 보면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내가 이거를 맡겨놔야 요 다음에 이거를 찾으러 온다는 핑계로 다시 올 수 있다. 이거 맡겨달라 그래서. 그리고 혁필장소는 이름도 모른 채 사라집니다. 또 다른 장을 또 가야 되니 사라지고. 그럼 그 약간 그런 사람이 여러 명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저도 그 생각 한번 했었어요. 이 사람 동네마다 다 이런 거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어. 근데 그건 아니겠지. 근데 정말 오래간만에 남자를 그 곁에 있어 봤잖아요. 그래서 그 붓을 벽에다 이렇게 딱 걸어놓습니다. 한 개를. 그래서 뭐 바느질 할 때나 방에 이렇게 있을 때 붓을 보면은 그 혁필 어르신의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거야. 너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하랑 뭐 하고 있으면 밖에 나가서 혼자 맨날 그 입구만, 동네 어귀만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하가 물어봅니다. 엄마, 지금 혹시 혁필 어르신 기다리시는 거야? 아니다 뭐 얘기했지. 그러면 누구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누구를 그리워하고
그러면 자꾸 나도 모르게 밖을 쳐다보게, 길을 쳐다보게 되고, 이 어귀를 쳐다보게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허하다는 거야. 그렇죠. 이게 원래 그래요. 고기를 맛을 안 보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스님이 고기 맛을 하는. 그렇죠. 근데 이제 고기를 맛을 보면은 계속 생각이 나듯이 생각이 나는 거겠죠. 뭐 그래서 흡혈 장소는 그렇게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는 기다리죠. 그 와중에 또 이와는 나이도 먹어가고, 그리고 이성에 대한 또 막 눈을 뜰 때쯤 밖에서 이렇게 나비를 쳐다보고 나무를 막 쳐다보고 있는데 그 다리 위에서 스님을 한 분을 만납니다. 스님? 그리고? 네, 목닥치는 스님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거기 동자승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와랑 비슷한 또래의 스님이 이와한테 말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와도 남자에 대해서 막 이성을 막 뜰 나이라 남자하고 대화를 해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을 뭐 좋아한다 이런 게 아니라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스님이랑 이와가 나이가 어리니까 스님이란 직업을 모르는 거지. 근데 이제 이 스님도 절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자꾸 그 이와가 생각이 납니다. 영업 중이네. 그렇죠. 이제 창업하려고 하는 거죠. 원래 부처님만 영업을 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자꾸 뭔가 창업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지 스님이 보기에도 일단은 얘가 딴 생각이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시주를 하러 가야 되는 자꾸 이제 이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화도 집에 와서 그 스님 이름이 청명 스님인데 이야. 이름도 참 맑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이런 쓰레기, 이런 EDPS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순수하게 정말 고나이 때 느낄 수 있는 감정. 그러니까 이화도 10살인데 집에 왔는데 계속 그 스님이 생각나서 스님 너무 보고 싶어서 스님한테 가요, 절로. 이야. 가서 가는데 마침 가는데 주지 스님한테 혼나고 있는 청명 스님을 혼나는 게 아니지, 꾸지람을 듣는 거지. 네 마음속에 부처님이 계셔야 되는데 부처님 말고도 다른 게 있는 것 같구나. 그래서 정진을 해야 되고 우리 스님이라는 직업은 다른 그리움이나 다른 욕심이나 이런 것을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화가 그 얘기를 듣고 조용히 집으로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청명 스님은 마음속에 그냥 좋은 그냥 스님으로 생각하고 이제 잊혀져 가죠, 머릿속에서. 머릿속에 잊혀진 건 아닌데 그냥 그거로 인연이 끝나는 거지. 그리고 있는데 두 번째 남자가 찾아옵니다. 두 번째 남자가 누구냐? 그 동네에서 유학 간 사람이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광주로. 유학, 광주 드디어 나. 남원에서 광주로 유학 간 동네 오빠가 있는데 이 오빠가 나타나면은 동네 이 처자들이 난리가 나요. 광주가 서울이랑께. 그러니까 그거 처음 알았다니까, 이 만화 보면서. 근데 얼굴도 잘생기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대부분 그러면 좀 이기적이고 싸가지가 없잖아요. 이 친구는 굉장히 착하고 매너도 좋고 순수합니다. 다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유학을 갔겠죠. 근데 동네 처자들 그렇게 다 좋아하는데 관심이 없는데 이화를 딱 보고 이화한테 관심이 되게 많이 갑니다. 그 오빠가. 그 오빠 이름이 선우예요, 선우. 이 선우라는 친구가 이제 관심을 갖다 보니 이화도 관심이 생겨요. 근데 이 처자들이 그 오빠 보면 난리 나요. 어떻게 못 해와서. 근데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화한테만 관심이 되게 잘해줍니다. 그러니까 이화하고도 이제 선우하고도 막 잘 되려고 하는 찰나에 여름이 딱 끝나갈 시기에 항상 하는 거 있잖아요. 이화야, 나 다시 광주로 유학 가야 돼. 가야지. 공부하러 가야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거기서 또 이제 인연이 또 끝납니다. 자, 그러고 있는 와중에 이화 나이도 13살 정도 됐을 때인데 그 13살 될 때까지 아까 말했던 혁필 아저씨, 혁필 장수가, 혁필 어르신이 몇 번 왔다는 건 이거는 만화로는 한 두 번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벽에 그림이 딱 나오는데 붓이 한 5개, 6개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콩자루가 있는 거야, 이제. 콩이. 일단은 한 몇 년 사이에 붓이 하여튼 많이 걸려 있어요. 한 말. 일단 붓이 많이 걸려 있어. 근데 그러니까 많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혁필장수하고 지금 남한테가고 잘 되고 있는 관계예요. 그리고 이화도 혁필장수에 대한 되게 좋은 마음으로 거부감이 없이 오면 항상 같이 좋은 얘기, 뭐 사물에 대한, 나비에 대한 얘기, 자연에 대한 얘기. 일단 혁필 아저씨가 되게 점잖은 사람이. 용돈을 잘 줘. 왜 이러는 걸까요? 그렇게 혁필 아저씨하고 잘 지내고 있는데 결국은 얘가 13살 되던 해에 이화가 밖에서 목욕하고 있는데 남자가 훅 들어와. 훅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가 깜짝 놀라서 방으로 주방으로 막 이렇게 부엌으로 도망갔는데 얘가 자꾸 이한테 계속 가는 데만 나타나서 내가 저쪽 같은 마을은 아니에요. 옆 동네 마을에 내가 덕삼이라는 사람인데 난 네가 너무 좋다. 너한테는 다른 사람한테 느끼지 못하는 향기가 있다. 야, 이 덕선이가 아니고 또 덕삼이야? 덕삼이. 덕이 3개가 있는 거야. 애가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근데 애가 사람만 괜찮은 게 아니고 그 친구는 덕삼이가 그 남원에서 유명한 씨름 선수였어요. 씨름으로는 무조건 씨름 대회만 하면 1등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하보다 나이가 조금 많아. 한 2-3살 많은 것 같아. 근데 직업이 뭐냐? 옆 동네 가장 큰 부자가 있어. 박첨지라고. 엄청난 부잣집에서 그 밑에 허드렛 일, 그러니까 어순 같은 일을 하면서 하는 친구인 거예요. 자꾸 자기한테 남자가 관심을 가져주니까 얘도 관심 잡고 있는데 그러다 뽀뽀를 하게 됩니다. 뽀뽀. 그러니까 가장 큰 수가 뽀뽀야 여기서. 설마. 아 진짜 가장 큰 수가 뽀뽀라니까. 그게 뽀뽀야. 뽀뽀야. 그림으로 나오는 게 뽀뽀가 가장 큰 씬이에요. 뽀뽀를 하는데 이화가 막 가슴이 뛰고 그 잠을 못 자요. 근데 덕삼이가 자주 와야 되잖아요. 못 온 거야. 왜 못 왔냐? 그때 무슨 뭐 출수도 해야 되고 막 하니까 일이 바쁘니까 허드렛 일 하니까 부잣집에 일을 하니까 그 일이 바쁘니까 못 왔는데 이화가 또 보고 싶으면 아까 저기 스님 찾아갔듯이 야무지네. 그 동네로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여성이지 그 당시에 자기가 사랑을 찾아서 나는 기다리지 않고 내가 찾아간다 뭐 이거지. 그래서 방문 서비스를 가요. 갔는데 덕삼이가 없네. 서비스 또 뭐야? 덕삼이는 없고 그 할아버지 박첨지가 이화를 봅니다. 근데 이화를 보고 첫눈에 그냥 이 할아버지가 주책이지. 13살, 14살짜리 어린애를 보고 눈이 뒤집힙니다. 눈이 뒤집힙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거 완전 지금 뭐 맞아 죽을 상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돈만 많으면 어린애들 사다가 막 이런 게 많았잖아요. 돈 주고 사오는 게 많았기 때문에 지금 요즘 분들은 이해를 못 하더라도 그때 당시 시대적 배경을 아시는 분들은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박첨지가 그 동네 유명한 무당한테 폐물 금부치부터 뭐 은부치부터 싹 갖다 주면서 그 남원댁에 딸 이화를 돈을 주고 사오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이 무당이 남원댁을 가요. 그거 다 싸들고. 그래서 가자마자 보따리를 딱 펼쳐놓고 저쪽에 그 엄청난 부잣집 박첨지가 얼마면 돼, 뭐 이런 거. 이화를 원한다. 그러면 이화를 시집 보내면 박첨지한테 시집 보내면 남원댁도 지금 평생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게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지 않냐? 그래, 얼마면데 그거 뭐 근데 얼마면 돼가 아니지. 얼마를 갖고 왔잖아. 얼마면 되는 지금 물어보는 거고 지금 자기가 갖고 왔잖아. 물건을 갖고 와서 부족해. 얼마면 돼, 뭐 이러지. 그러니까 남원댁이 불화 같은 성을 내고 막 빨리 가라고 막 난리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옵니다. 박첨지가 이게 덕삼이 때문에 그렇구나. 그 덕삼이를 멀리 보냅니다. 멀리 보내는데 그러고 나서 또 남원댁한테 땅 몇 마지기 이 땅을 다 또 땅 문서를 갖고 갖다 주고 한번 쇼부를 보라고. 쇼부라고 하면 안 된다. 이거 뭐지 합의를 좀 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무당이 또 갑니다. 갔다가 또 남원댁한테 욕 바가지 먹고 왔죠. 그러고 있다가 며칠 있다가 한동안 덕삼이가 안 보이더니 갑자기 새벽에 늦은 밤에 덕삼이가 이화를 불러냅니다. 짐을 잔뜩 여기다 자기 보찜을 다 메고 이화야 나 지금 급하게 떠나야 되니 내가 꼭 너를 데리러 오겠다. 날 기다려달라. 나는 무조건 너를 데리러 온다. 돈 많이 벌어서 올 테니 나 지금 배 타러 간다. 목포에. 배 몇 년 타갖고 돈 많이 벌어서 와서 너랑 꼭 결혼할 거니까 꼭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이유가 뭐냐. 안 가면 되지 않냐. 나를 그렇게 좋아하면 안 가면 되지 않냐 했더니 박첨지가 이화를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봤네. 얘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씨름 1등 했다고. 그래서 박첨지를 반을 아작낸 거예요. 그랬더니 박첨지가 돈이 많잖아. 밑에 그 동네 사람들 시켜갖고 얘를 잡으라고 시켜온 거야. 그래서 영화의 한 장면 같이 그 버스 정류장 앞에서 서타를 타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몽둥이 들고 사람들이 저기 덕삼이 새끼 잡아야지 막 횃불 치고 막 이러고 막
찾고 있는 막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이하한테 무조건 올 테니까 기다려라. 그리고 갑니다. 그리고 딱 버스 막 출발할 때 뒤에서 횃불 들고 날려가서 저 차에 덕삼이 탔는데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렇게 막 이러면서 장면이 영화처럼 끝나요.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근데 그때 이화는 덕삼이가 계속 있죠. 머릿속에. 그러니까 맨날 덕삼이 막 덕삼이 언제 올까? 우리 덕삼이 언제 올까? 이러고 있는 와중에 덕삼이가 밤에 딱 찾아옵니다. 그게 이화 17세 될 나이에. 이런 거 하죠. 그 양아치잖아요. 이거는. 뭐 항상 그쪽으로 가. 그래서 이화가 17살 됐고, 그리고 겨울이었는데, 밖에 자꾸, 저도 처음 알았어요, 만화 보면서. 뻐꾸기는 겨울에 울지 않는답니다. 저도 알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갑자기 한 겨울에 밖에서 밖에서 뻐꾸기 소리가 나길래 이화가 나가봅니다. 나갔더니, 그 동네 그 논 위에 눈사람 두 덩이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눈사람만 딱 보고 나서 이화는 아 덕삼이다. 덕삼이 제가 딱 나타납니다. 너무 보고 싶어서 돈 벌다가 왔다. 돈 벌다가 아니, 돈 벌었어요. 지금 몇 년 동안 탔잖아 배 왔어. 가지고 몰래 그 저기 부엌에서 둘이 불 펴놓고 얘기하다가 연기 때문에 엄마한테 걸립니다. 남원댁한테 걸리는데 남원댁은 되게 고급스럽게 도둑질하러 왔는가. 그러니까 덕삼이가 딸을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낮에 와서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원댁이 이럽니다. 도둑질을 낮에 하는 사람도 있단가? 밤에 하는 게 맞지? 죽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식이에요. 말투가. 자,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하는데 일단 제가 요 말투를 좀 이야기 해드릴 거 좀 잠깐 읽어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덕삼이하고 이화하고 막 서로 키스하기 전에 막 둘이 만날 때 뭐라고 대화체가 다 이래요. 그리고 작가님이 설명하는 그 말투도 그래요. 얼른 해보란게. 너를 싣고 이완의 문 앞까지 흘러가는 물이 부럽다. 나도 흐르고 흘러 이완의 집 앞에 고이는 물이 되고 싶다. 와, 그 물 위에 떠도는 꽃이 되고 싶다. 다 이런 식이에요. 작업남이네 완전. 아니, 작업이 아니니까 다 말투가 이렇다고 서로 대화하는 말투도. 그리고 엄마가 딸한테 이완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도 이제 어린애가 아니여. 마음가짐, 몸가짐 하나하나를 책장 넘기듯 조심해야 할 나이란께. 그러면은, 그리고 엄마가 또 얘기합니다. 여자 발길은 걸음밭이요. 자칫 한 발 잘못 디디면 걸음통에 빠지고 온몸에 걸음 튀어 두고두고 망신사 뻗치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화가 얘기합니다. 꽃 찾아 깊은 산에 간다니께 걸음밭 걱정은 왜 하신대나? 이거사 꽃이 아름다운 건 걸음밭이 가까이에 있기 때문인겨.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몸값을 스스로 올려라 뭐 그런 거네. 아니죠. 걸음밭이 뭐예요? 산에 남정네들 얘기하는 거예요. 걸음밭이 많아야 꽃이 이 양분을 먹고 더 이쁘게 핀다는 얘기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아까 덕삼이가 눈사람 만들어 놓고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그때 만났을 때 하는 얘기예요. 요거요. 네, 했을 때 뻐꾸기 울음소리 내고 만났을 때 춘삼월 봄이 오면 나비 되어 올까 하다가 더 못 참고 달려왔지. 그래, 너 보고 싶어 달려와서 얘기하면 될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모든 대화체가 다 이래요. 바다가 아무리 넓대도 너 하나 보고 싶은 갈증은 채울 수 없어. 이렇게 내달아 왔지. 이화가 얘기합니다. 그래도 앉아서 기다려야 하는 여인의 그리움에 비하면 호강일겨. 내가 덕삼이가 꽃신을 딱 내주면서 이 꽃신 신고 나를 따라올래? 금붙이는 없어도 한 걸음마다 꽃이 필 것이요. 그러니까 이하가 얘기합니다. 꽃길이 아니라도 가지. 걸음밭이라도 가지. 이제는 앉아서 안 기다릴라네. 참 이런 식의 대화가 다 얼마나 이쁩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덕삼이가 허락을 받으러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춘 3월엔 꼭 결혼하겠다고 3월달에 결혼한다고 얘기했더니
이 남원댁이 혼자 애들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하면서 얘기합니다. 지들이 눈 마주치고 어깨 기대는 지금이 춘삼월이고 살구꽃 복사꽃 필 때지. 눈밭 속이면 어떻고 장마 속이면 어때. 지들 둘이 팔베개 해주는 지금이 꽃피고 세울 때지. 얼마나 이 서정적이고 이게 남원댁인데 이쁘네요. 굉장히 이쁘다 이거 남원댁. 이화랑 덕삼이랑 결혼식 하는 날 우리가 옛날 전통혼례 하잖아요. 그때 그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요. 요거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요걸 마지막으로 좀 전해드릴게요. 남원 주막 앞마당에 초래청, 그 예식을 하는 걸 초래청이라 그러는데 초래청이 차려지고 쌍악 학 2개, 쌍악 흉배해. 그러니까 흉배는 뭐냐면 가슴에. 앞에 있는 쌍악, 학이 2마리 그려져 있다는 거죠. 상악 흉배, 삼호관대. 남자들 쓰는 삼호관대. 삼호관대가 더없이 어울리는 덕삼이가 전환상 앞에 무릎을 꿇고 북쪽으로 향해 앉았다. 이게 관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아두면 요런 풍습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둘이 행복하게 끝나는 그런 해피엔딩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책은 7살 된 이화가 17살 될 때까지 과정을, 여자가 되기까지 과정을 그린 여자의 어떻게 보면 여자가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을 만나지만 결국은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그런 일생을 그린 얘기인데 이렇게 일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자가 지켜야 될 어떤 성에 대한 순결에 대한 덕목 그리고 여자가 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몸가짐에 대한 덕목 이런 거를 이화를 통해서 남원댁이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의 역할로 보여주는 그런 아주 유익적인 만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읽고 나서 김동화 작가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김동화 작가님 책을 많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저도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다시 좋은 곳에서 그럼 마지막 목탁을 뜯으면서 바위 신세계 어떻게 할까요? 바위 신세계. 바이 신세계. 자, 그럼 오늘은요, 우리 얼추사님 요 바위 신세계로 마무리할게요. 해주시죠. 바이 신세계.